뜨거운 기름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노릇노릇한 생선 한 토막,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따끈한 밥 위에 짭조름한 생선살 한 점을 올리는 순간 입 안 가득 퍼지는 그 감칠맛.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생선을 드셨습니까? 잠깐만요. 그 생선 한 토막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갈아먹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주 제 응급실에 실려 오신 분만 3분이셨습니다. 3분 모두 건강하려고 열심히 챙겨 드신 바로 그 생선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새벽 2시 응급실에 다급한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9살 박종대 어르신. 평소 매일 새벽 산책을 하시고 등산까지 즐기시던 건강 자신감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가운데 보호자인 아들이 아버지를 업고 뛰어오며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숨을 못 쉽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치솟아 있었고 콩팥은 이미 70% 이상 기능을 잃은 상태. 범인은 바로 매일 건강하려고 정성껏 챙겨 드신 바로 그 생선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5년간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수많은 응급 환자의 생사를 지켜봐온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25년 동안 응급실과 투석실을 오가며 환자분들의 손을 직접 잡아온 현장의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목격하고 치료한 생생한 현장의 기록입니다. 누가 뭐래도 비난을 받더라도 의사생활 25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는 3가지 위험한 생선과 죽어가는 콩팥도 다시 살리는 4가지 기적의 생선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부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수칙 3가지도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좋아요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콩팥을 지키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굳은 약속입니다. 좋아요 하나가 10년 뒤 차가운 투석실이 아닌 따뜻한 공원에서 손주의 손을 잡고 걷는 그 미래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눌러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정수기와 똑같은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콩팥입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 65살이 넘으면 완전히 다른 기계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65년 동안 단 한 번도 필터를 갈지 않은 낡은 정수기와 같습니다. 사구체라고 부르는 미세한 필터가 이미 절반 가까이 닳아 없어진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짠 음식을 먹어도 싱싱한 필터가 독소를 쫙 걸러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필터가 낡고 구멍이 커져 있어서 조금만 독한 성분이 들어와도 콩팥이 견디지 못합니다. 막히거나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당뇨가 있으신 분들, 매일 아침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제 이야기를 정말 뼈에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남들이 좋다는 말만 믿고 아무 생선이나 드시는 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기능의 70%가 파괴될 때까지도 묵묵히 일하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은 조용히 죽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생선이 우리 콩팥을 이토록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범인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배신감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밥상에서 너무나 사랑받는 국민 생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2번째, 3번째 범인은 아직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위험한 생선, 바로 소금에 절인 말린 생선입니다. 보리굴비, 자방고등어, 꽁치조림, 짭조름하고 맛있는 바로 그
생선들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67살 김영호 선생님. 이분은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 퇴직하신 분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고 퇴직 후에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워낙 검소하셔서 영양제 한 통 사시는 법이 없었고 대신 고향에서 올라온 보리굴비를 반찬장에 늘 채워두셨습니다. 김 선생님에게 따끈한 쌀밥에 짭조름한 굴비 한 점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 끼였습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짠맛이 김 선생님의 낡은 콩팥을 매일 사정없이 쥐어짜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늘 하시던 대로 산책을 나가시려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프셨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현관문을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빠져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옆에 계시던 부인께서 비명을 지르며 119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혈압은 190에 110, 생명이 위태로운 수치였습니다. 소변에는 비눗방울을 풀어놓은 것처럼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이 거품은 무엇입니까? 이미 콩팥의 필터가 찢어져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제가 식습관을 꼼꼼히 여쭈어 보았습니다. 원인은 뜻밖에도 자녀분들의 효심이었습니다. 타지에 사시는 딸이 아버지 건강 챙기시라고 질 좋은 보리굴비 한 상자를 보내드렸고 김 선생님은 그것이 너무 고맙고 맛있어서 몇 끼마다 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보리굴비 같은 말린 생선은 부패를 막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에 절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트륨이 일반 생선보다 3배 이상 폭증합니다. 쉽게 비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낡은 정수기 필터 위에 거친 소금 바위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구멍이 커져 있는 채 위로 굵은 소금 덩어리가 들이닥치니 필터가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소금이 들어오면 콩팥은 체내 수분을 조절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혈관 내 압력이 치솟고 콩팥의 미세 혈관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김 선생님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바르게 살았습니다. 매일 운동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온 걸까요? 그 떨리는 목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김 선생님은 한 달 동안 투석 직전까지 가는 힘든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짠 생선을 완전히 끊으시고 나서야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식탁에 짭조름한 자반 생선이 올라오진 않았습니까? 혹시 아침에 손발이 붓거나 밤에 다리가 쑤시거나 소변에 거품이 보이는 분 계십니까? 지금 바로 댓글창에 네라고 한 글자만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증상을 알아야 제가 더 정확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김 선생님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짠 생선이 느린 독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범인은 예고도 없이 뇌와 콩팥을 동시에 공격하는 급성 맹독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생선을 비싼 돈을 주고 일부러 골라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생선, 바로 크기가 1m가 넘는 대형 삼치입니다. 아마 지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삼치는 두뇌에 좋다며 손주들에게도 구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작은 삼치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위험한 삼치는 시장에서 팔뚝만큼 두꺼운 대형 삼치를 말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1살 한순옥 여사님. 이분은 평생을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사시며 생선이라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남편분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세 남매를 키우시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동네에서 가장 인자한 어머니셨습니다. 여사님에게는 작은 행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요일마다 자갈치 시장에 가셔서 가장 크고 싱싱한 대형 삼치를 한 마리 사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생선은 클수록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다. 여사님은 이것을 철석같이 믿고 계셨습니다. 그 커다란 삼치를 집에 가져와 노릇노릇 구우면 고소한 기름이 지글지글 흐르고
살이 두껍고 쫄깃해서 밥 한 공기가 뚝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칠 전 다녀온 친구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급기야는 40년을 사신 집 비밀번호마저 깜빡하셔서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셨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에게 치매가 온 것이라 생각하고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자녀분들은 대기실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치매라니. 하지만 밝혀진 원인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수은 중독이었습니다. 혈중수은 농도가 정상의 3배를 넘었고 콩팥의 해독 기능도 위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닷속에는 먹이사슬이라는 냉혹한 법칙이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 큰 물고기를 더 큰 놈이 잡아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다에 녹아있는 수은이 점점 더 높은 농도로 쌓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치의 덩치가 클수록 오래 산 놈일수록 그 몸속에는 수은이라는 시한폭탄이 가득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의 간과 콩팥은 이 수은을 밖으로 밀어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낡은 콩팥은 이 무거운 중금속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수은이 콩팥 세포에 달라붙어 죽이고 그 독소가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 신경을 파괴합니다. 한순옥 여사님의 손떨림과 기억력 감퇴는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신호였던 것입니다. 여사님은 킬레이션이라는 힘든 해독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삼치를 완전히 끊으신 뒤에야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뇌신경과 손상된 콩팥은 100%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선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생선은 작을수록 안전하고 클수록 독입니다. 혹시 주변에 생선은 무조건 큰 게 최고라며 비싼 대형 생선을 사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소중한 기억을 하나둘 잃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족단체 채팅방에 이거 꼭 봐 한마디만 적어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친구분의 뇌와 콩팥을 지키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대형 삼치가 뇌와 콩팥을 동시에 파괴한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짠 생선만 피하고 큰 생선만 피하면 안전할까요? 여기서 안심하시고 영상을 끄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만 멈추십시오. 세 번째 범위는 고급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지금 이 순간에도 쌓여있는 너무나 친숙하고 만만한 국민 반찬입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생선. 바로 참치 통조림입니다. 아마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참치캔이 뭐가 위험해? 나도 매일 먹는 건데. 그 생각,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에 사시는 70살 정태수 선생님. 이분은 30년간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성실하고 묵묵한 성격으로 평생 자녀 셋을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3년 전 배우자와 사별하신 뒤로 홀로 적막한 아파트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끼니를 챙기는 일입니다. 혼자 먹으려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정 선생님은 마트에서 참치캔을 박스째로 사다 놓으셨습니다. 참치는 생선이니까 고기보다 좋겠지. 단백질이 많으니까 내 다리 근육에도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믿으시며 몇 끼마다 참치캔을 따서 밥에 비벼 드셨습니다. 8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요. 참치캔에 밥을 쓱쓱 비비는 그 간편함. 그것이 정 선생님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젓가락질이 힘들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말소리가 점점 어눌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루 종일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분의 등에 업혀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은 노폐물이 쌓여 검게 변해 있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자녀분 세 분이 진료실 밖에서 손을 맞잡고 울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혈액 속 수은 농도가 정상의 5배, 콩팥의 정화 능력은 바닥을 쳤습니다. 투석 기계를 달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만성 심부전 상태. 그리고 심전도에서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떨리며 언제 멈출지 모르는 위험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심정지 직전이었습니다. 참치는 바다에서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대형 삼치보다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수은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조림으로 만들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통조림 내부의 코팅 물질과 기름 성분이 콩팥의 염증을 부채질합니다. 마치 끈적끈적한 풀을 콩팥 필터에 발라놓은 것처럼 필터가 완전히 꽉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정태수 선생님은 그저 밥 차리기 귀찮아서 선택한 그 간편함 때문에 남은 평생을 차가운 투석기계에 매달려야 하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편리함에 속아 여러분의 귀한 콩팥을 팔지 마십시오. 나는 조금만 먹으니까 괜찮겠지? 남들도 다 먹는데 뭐가 문제야? 이 아니한 생각이 10년 뒤 여러분을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눕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이라도 참치캔만은 못 끊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시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콩팥을 지키겠다, 내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결심하신 분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무서운 사실들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참치캔을 박스째 쌓아놓고 드시는 분이 여러분 주변에 분명 계실 겁니다. 혹시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자녀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내드리십시오. 그것이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효도입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그분이 쓰러졌을 때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위험한 생선을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짠 생선은 콩팥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대형 생선은 뇌까지 파괴하고 참치 통조림은 심장마저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가슴이 얼마나 무거워지셨을지 잘 압니다. 콩팥을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담아 지금 댓글창에 콩팥 건강 4글자를 적어주십시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손으로 적는 순간 우리 뇌는 이것을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로 인식합니다. 치매가 와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와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103까지 건강하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 다 적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너무 무서워서 냉장고를 열고 생선을 전부 버리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토록 무섭게 경고한 이유는 생선이 나쁜 음식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공포가 아닌 희망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깊은 안도의 숨을 한번 내쉬셔도 좋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기적으로 바꾼 분이 계십니다. 충남 서산에 사시는 68살 박경희 여사님.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여사님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주저앉으셨고 아침마다 눈두덩이가 찐빵처럼 부어올랐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0까지 치솟아 있었고 대학병원에서는 이대로 가면 곧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투석실에서 자식들한테 짐이 되어 사는 것밖에 남지 않은 건가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여사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콩팥을 괴롭히는 나쁜 생선을 치우고 콩팥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사님은 그날 이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철저하게 따르셨습니다. 독이 되는 생선을 완전히 끊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기적의 생선들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이 주가 지나자 첫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찐빵처럼 부어있던 눈두덩이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양말 자국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변 줄기가 시원해졌다고 여사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석 달 뒤 크레아티닌 수치가 뚜렷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달이 지난 뒤 검사 결과는 저조차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점령이었던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까운 1.2까지 내려왔습니다. 담당 의사도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드셨길래 콩팥이 이렇게 다시 젊어진 겁니까? 여사님은 지금 등산도 다니시고 손주들과 뛰어놀 만큼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를 만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어제 관악산 반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도 박경희 여사님처럼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사님이 어떤 생선을 드셨길래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죽어가는 콩팥도 다시 숨쉬게 만드는 4가지 기적의 생선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생선들은 제 환자분들이 실제로 꾸준히 드시고 콩팥 수치를 되살린 검증된 식재료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생선. 손바닥만한 작은 고등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팔뚝만한 큰 놈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작은 고등어를 고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고등어의 등푸른 부분에 가득한 오메가3 성분은 콩팥의 미세 혈관에 낀 기름때를 녹여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제가 관리하던 73살 김명자 어르신은 콩팥 염증 수치가 1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기억력 점수까지 올라갔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작은 고등어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생선, 대구입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단백질 찌꺼기를 걸러내지 못해서 고기를 먹으면 속이 울렁거립니다. 하지만 대구는 지방이 거의 없는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늙은 콩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지켜줍니다. 대구 맑은탕으로 드시면 소화도 편하고 속도 따뜻해집니다. 세 번째, 기적의 생선, 조기입니다. 예로부터 밥상 위의 보약이라 불려왔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함께 찾아옵니다. 조기에는 우유만큼 풍부한 칼슘이 들어있어서 여러분의 뼈를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네 번째, 기적의 생선, 싱싱한 생연어입니다. 반드시 훈제가 아닌 생연어를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연어의 붉은 살에 있는 아스타잔틴 성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세월의 무게로 낡아버린 콩팥세포를 녹슬지 않게 코팅해 주어 콩팥의 수명을 오래도록 늘려줍니다. 작은 고등어, 대구, 조기, 생연어,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4대 천왕입니다. 낡은 정수기 필터를 막히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 필터를 튼튼하게 보수해주는 고마운 재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중한 정보를 제대로 기억하시려면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제 원격 진료 환자로 등록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속입니다. 진료비는 물론 평생 무료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매주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새로운 정보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장바구니는 기적의 생선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25년 동안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가장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등어와 대구라도 부엌에서 다루는 방법이 틀리면 그 순간 바로 약이 독극물로 변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부엌 생존 수칙은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지켜야 할 생명의 법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비우기. 생선 배 안쪽에 있는 검은 막을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이 검은 막은 각종 중금속과 독소가 뭉쳐있는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소리나 거친 행주로 하얀 살이 나올 때까지 박박 닦아내십시오. 이것 하나만 제거해도 독소의 80%는 사라집니다.
두 번째, 바꾸기. 구이를 찜으로 바꾸십시오. 생선 중심 온도가 85도 이상 되도록 5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셔야 합니다. 덜 익은 생선에 남아있는 세균이 콩팥을 며칠 만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찜이 속까지 골고루 익히기에 가장 안전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자, 세 번째, 채우기. 해동은 반드시 냉장실에서 천천히 하십시오. 실온에 꺼내두면 히스타민이라는 독성 물질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한번 생기면 아무리 끓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날 밤 냉장실로 옮겨놓는 것. 이 작은 정성이 여러분의 콩팥을 채워주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비우기, 바꾸기, 채우기.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식탁은 병원을 부르는 독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약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선의 두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 짠 생선, 큰 생선, 참치캔은 콩팥의 적입니다. 피하십시오. 둘, 작은 고등어, 대구, 조기, 생연어는 콩팥의 은인입니다. 챙겨 드십시오. 셋, 비우기, 바꾸기, 채우기. 부엌의 세 가지 수칙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10년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투석 기계에 연결되어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 아니면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공원에서 귀여운 손주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이 두 가지 미래의 갈림길은 비싼 수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생선 한 토막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닙니다.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하게 곁에 머물러 주시는 여러분의 모습.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담아 지금 댓글창에 건강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두 글자에는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아직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그 마음을 좋아요에 담아 주십시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제 환자로 등록하시는 것입니다. 진료비는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매일 함께 등산하는 그 친구, 혼자 사시는 부모님, 매일 생선을 챙겨 드시는 그 이웃, 카카오톡 가족단체 채팅방에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등산 동호회 단톡방에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의 멈춰가는 콩팥을 다시 뛰게 하는 기적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고 건강은 함께 지킬수록 단단해집니다. 혹시 배우자분이 매번 짠 생선을 좋아하셔서 걱정이시라면 직접 말하면 기분 나빠하시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도 안 나고 밥상도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65년 동안 묵묵히 버텨준 여러분의 낡은 콩팥은 주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듬어주면 반드시 기적 같은 회복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차가운 투석실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공원에서 귀여운 손주의 손을 잡고 걷는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강건하시고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드시는 그 된장찌개, 그 안에 넣는 두부가 콩팥에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신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건강주치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